BIG. 빅테크라면 니값 못했는데?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여러분, 이 짤 한 번쯤은 보셨죠? 미드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빅테크는 이 엉덩이 쪽에 이 멋진 모습이었는데, 와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다니 했는데, 이번 실적은 열어보니까 이 머리 부분 느낌이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Tyranny is over. It's done. 빅테크 독점 시대는 끝났다. 이번 달 초까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다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빅5라고 하는 아마존, 애플, 구글, 그리고 MS랑 메타, 이렇게 5기업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가장 초라했던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어쩔 수 없어. 현 메타, 구 페이스북. 여기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분기랑 비교할 때 5% 줄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2분기에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이 감소를 해가지고 이미 실망감을 줬던 메타인데, 이번 분기에도 매출이 감소했고요. 순이익으로 보면 1년 전 반토막이 됐어요. 메타가 그 메타버스 한다고 사명까지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메타의 주 수입원은 온라인 광고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두 번째로 알파벳, 구글 모 회사죠. 3분기 매출이 6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알파벳은 매출 증가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팔랐던 회사인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기는 해요. 그리고 이 매출 증가율이 2013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메타랑 마찬가지로 온라인 광고 수익이 줄어든 영향을 입었고요. 유튜브도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큰일 났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마존. 아마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고, 순이익은 9% 줄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아마존 매출 절반 정도를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들어보셨죠? 요거 매출 성장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하면 또 전자상거래 맛집으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되면서 소비 심리 줄고 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킹달러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어요. 매출이 1년 전보다 11% 늘었고, 다만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 MS도 아마존이랑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매출에서. 그런데 그래도 MS는 시장 예상치 정도까지는 벌었어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그나마 아까 말한 그 3단 변신짤에서 엉덩이 쪽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멋진 빅테크의 모습을 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3분기 매출이 901억 5천만 달러래요. 근데 이게 환율이 요즘 좀 내려서 1,4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23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을 했고, 그래서 빅테크는 빅테크구나 싶기는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부분이 오히려 기대했던 아이폰보다 맥 제품이 아주 발군으로 판매가 잘 돼가지고 매출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애플 주가는 지난달에 4.9% 오를 동안 알파벳, 아마존, 메타 다 주가 주룩주룩 흘러내렸고요. 근데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3분기에 어떻게 돈을 벌었나, 왜 부진했나 간략히 말하면 이런데, 사실 2010년대 이후로 계속 이 산업계를 주름 잡아온 빅테크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시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킹달러. 지난 환율 편에서 이야기했던 킹달러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애플의 팀쿡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또 어필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강달러만 아니었으면 더 볼 수 있었다. 환율이 가장 높았던 11월 초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거의 17% 올랐어요. 쉽게 말해서 작년 12월 31일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어디서 1달러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그냥 갖고 있었는데 지금 10달 지나서 보니까 그게 17% 이자가 붙은 거랑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막 돈을 벌었어요. 야, 올해도 진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작년보다 17%를 더 벌었어. 근데 그 돈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환전을 했더니 그럼 작년이랑 똑같이 벌었네? 이렇게 된 셈인 거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은 또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국
밖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뭐 똑같이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 똑같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비싸진 느낌이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이탈하고 또 기업도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는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두 개를 비교해보면 MS 애저 같은 경우는 현지 통화로 과금을 한대요. 그리고 아마존은 달러화로 고정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4달러 4,900원으로 하시죠. AW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MS 제품은 그대로인 것처럼 되니까 상대적으로 MS 제품이 더 가격 경쟁력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냥 이게 또 MS에도 해피한 이야기냐면 그렇지도 않은 게, 그렇다고 미국 기업이 현지 통화로 계속 이 가격 표시하고 이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면 나중에 수익 계산해 봤을 때 결국은 손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유지를 하려면 현지 통화 표시 가격도 언젠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제품이거나,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느끼면서도 여러분 바꿀 때 되면 다 아이폰 결국에 사잖아요. 저는 아이폰을 안 쓰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매일 콜라 하나씩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경쟁력 있는 엣지 있는 제품들을 파는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창업자 리스크입니다. 이 전지전능한 어떤 창업자, 굉장히 뭐 틀에서 벗어난 혁신을 이룬 창업자, 이런 것들 이제 빅테크 뜨면서 많이 창업자들도 유명해졌었는데, 메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황소처럼 날뛰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저커버그다. 라고. 올해 메타 지출이 지난해보다 19%나 늘었대요. 늘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타버스 사업에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메타 투자자들이 제발 이 메타버스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회사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건데, 마크 저커버그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메타버스에 있다. 투자 의지를 계속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원래 미국의 상장사들은 주주들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저커버그 CEO가 메타 의결권을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커버그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빅테크가 몸집이 너무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21세기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고 디지털 광고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고 다 너무 이미 보급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어요.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코로나 특수가 있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많이 올랐지만 반짝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뭐 근본적인 성장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게 처음에 빅테크들이 막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그런 벤처기업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각자 좀 주력 사업에 엣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 처음 들고 나왔던 그 사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성장을 해버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미래 먹거리 없냐라고 찾으면서 사업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끼리도 사업 모델이 좀 겹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들끼리도 또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도 했고요. 동시에 대기업병도 와버린 것 같아요. 사람도 일단 대기업답게 너무 많이 뽑았고, 약간 조금 꿈먹는 이야기 같은 사업들에도 돈을 굉장히 실험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빅테크들이. 그래서 아마존만 봐도 뭐 MGM 인수하고 헬스 사업, 우주 사업 이런 데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재작년에는 빅테크들이 사람 엄청 많이 뽑고 막 개발자가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 번에 수천 명, 아니면 10,000명씩 막 해고를 한다라는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불과 1, 2년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 어떤 혁신 같은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또 이 수조 원 단위로 돈을 버는 회사를 제가 괜히 쓸데없이 또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